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 건의안 통과가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민생치안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합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청년청, 재무국, 서울혁신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행정국, 감사위원회에 대해 주요 현안 업무 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 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등 모두 42개안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8월 30일에는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모두의 학교와 동작구 대방동 무중력지대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들도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사용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이용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과 교육 사업 등이 추진되는 건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운영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2일 열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개방형 임기제를 채용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단순 자문과 특별 자문으로 구분해 가면서까지 민간 전문가를 추가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를 지적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면서 표준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막대한 예산을 보수를 지급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민간 전문가 운영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거쳐간 협치 자문관과 전문위원들이 중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연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정책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습니다. 정책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기보다는 아주 편협하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사고가 갇혀버릴 수밖에 없으니 전문가를 빙자해서 자칫하면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시민참여 수기 예산,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관으로 일상의 민주주의 활성화와 시민 권한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25일 출범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모두의 학교에 대해 칸막이와 문턱이 없는 시민 모두의 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평생교육시설인 모두의 학교를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다른 평생교육시설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열려있는 교육시설로의 역할과 위상정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협력이 되지 않고 협업이 되지 않으면 또 뭔가 뭔가 이게 상생 발전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방동이 위치한 청년 공간 무중력지대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치가 사실 그래서 지하철역이랑 말버스 타고 오긴 대관이랑 가능한 곳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함께 행정자치위원회는 무중력지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식처와 커뮤니티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큰 서울 시민들에게 우수한 인문교양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배움을 지원하는 서울자유시민대학이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동남권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시민 리포터가 서울자유시민대학으로 찾아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찬바람이 제법 부는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배움의 열기가 가득한데요.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자유시민대학입니다. 저도 교양 좀 한번 채워보고 가겠습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의 힘을 키우고 나아가 품격 있는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문학을 비롯해 서울학과 시민학, 문화예술 등 다방면에 걸친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시민대학은 서울 시민들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또 성숙한 시민으로서 살아나가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 시민의 종합교양대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의가 시작되려고 하는데요. 어떤 강의가 이뤄지는지 저도 한번 들어보고 또 시민분들도 만나기 위해서 잠깐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히 가서 미국과 독일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하다. 독일이라는 나라의 문화적 차이가 교양 또는 역사, 시민학, 인문학 이런 것들이 저의 남은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서초와 강남, 송파와 강동 등 동남권 지역의 시민들에게도 수준 높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9월 동남권 캠퍼스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남 쪽에 있는 시민들이 사실은 강북까지 와서 시민대학에 강의를 듣고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좀 더 다양한 기회를 줄 수가 있고 또 강남 쪽에 있는 그 많은 평생교육 기관들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남권 캠퍼스 준공을 앞두고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존 서울자유시민대학을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민간 위탁 개혁을 체결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었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6일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요즘은 평생교육의 시대라고 하죠.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가 준공이 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질 좋은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서울시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에 국기 수거함이 설치됩니다. 현행법상 훼손된 국기는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이 수월치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공공기관의 국기 수거함이 설치 운영됨으로써 오염 훼손된 국기의 수거와 폐기가 보다 쉬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